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이 공천 기간이라 그렇겠습니다만은 총선 앞두고 뭐 지금 친명계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당내 갈등의 핵심인데 이게 오히려 점점 고조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친명이 아니라 친문이에요. 자, 친문이 친명에 지금 공격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친문 지역의 친명계 인사들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공천 받을래요.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지금 집안 싸움 하고 있는데 친문 안에서도 당신 잘못이 더 크지.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이지.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책임지고 석고대죄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추미애 장관이 나선 겁니다. 추미애 전 장관 누구를 겨냥했을까요? 저 왼쪽에 두 분 계시네요. 임종석과 노영민. 책임지고 석고대죄해야 될 문재인 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이번에 총선에 나온다고요? 양심을 보여주세요. 정치적 양심이 없군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 두 사람이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석고대죄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추미애 전 장관, 그러니까 예. 정말 누가 누구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질문만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추미애 전 장관 얘기로는 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발탁하고 키워준 사람이 저 두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총선 출마가 좀 웬 말이냐. 이제 그런 취지로 저렇게 쓴 겁니다. 자, 이러자 또 민주당 일각에서 누가 윤석열을 키워줬습니까? 라는 반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보고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인사 협의가 아니거든요.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말란다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있잖아요. 내 명을 거역한다는 둥 그거는 부하한테는 하는 얘기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권 후보 1위로 그 등극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결실함으로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 기억하시는 장면이니까.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무슨 소리예요? 누가 키웠는데 이런 반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이제 좀 비판을 했는데요. 이 자신을 향해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추미애 전 장관을 향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누가 장관이었냐고 꼬집은 겁니다. 2020년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그렇죠. 검찰총장 당시에. 그 당시 장관이 누구였냐 꼬집으면서 이제 어제 오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대응을 하면 못난 집안 싸움처럼 될 수 있으니까 직접 언급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괜히 싸워봤자 우리 집안 싸움으로 보이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뛰어드는 과정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봐야 한다고 이제 우회적으로 추 전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야, 이 상황. 자, 한 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 비서실장, 한 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법무부 장관. 근데 지금은 누구 잘못이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잘못됐어요. 예. 누가. 자, 그렇게 되면 낳아준 사람 책임입니까? 아니면 길러준 사람 책임입니까? 지금 약간 그 논쟁으로 보여요. 예. 왜 그러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든 사람, 처음에 그 지명하도록 한 사람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그 과정 속에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맞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보기에 초기에 비서실장이 인사 실질적인 그 책임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누구를 검찰총장으로 할까 뭐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그래 결국은 뭐 윤석열 검사가 그래도 나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문재인 당시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을 것이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그게 이제 우리가 낳아준 어머니에 해당한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키워준 사람. 키워준 사람은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런 식으로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듯이 예. 저런 식으로 핍박하지 않았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인정할 거예요. 길러준 사람이죠, 길러준 사람. 예.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 크냐? 저는 똑같이 책임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정권 초기에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 더 얘기해 보죠. 이분은요, 원래 반문재인이었거든요. 반문재인. 막 삭발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던 사람을 지금 민주당으로 데려온대요. 누가?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반문재인인 사람을 지금 민주당으로 데려온다? 얼마 전에 당 색깔 바꾸면서 색깔도 이재명 대표와 어울리는 색깔이라는 그 색깔로 진하게 바꿔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고 뛰쳐나가는 사람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인다. 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현주 전 의원이 뭐 탈당과 당을 옮겨다닌 전력이 정말 화려하죠. 2017년도에 민주당 탈당을 하고 뭐 이후에 국민의당이 있었다. 바른미래당,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전신이니까 이제 어떤 국민의힘까지 거치면서 근데 반문 활동 좀 많이 지금 삭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맥락에서 비롯된 거고 본인 SNS를 비롯해서 뭐 어떤 검찰 개혁한답시고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 검찰을 장악하고 예직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하고,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활동의 범주를 좀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뭐 유튜브 채널로 보면 뭐 이준석 전 대표랑도 자주 행사도 같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랑도 행사를 하면서 또 이제 뭐 윤석열 정부를 막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뭐 지금 폭넓은 스펙트럼의 그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친문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자, 이현주 전 의원의 발언 또한 재조명되고 있어요. 예, 21년 9월쯤입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됐던 때였는데요. 예. 당시 이현주 전 의원은 홍준표 캠프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먼저 이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비판을 했고요. 당시 경기지사를. 예, 이후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 조선 10대 국왕이 있었지만 이 폭정과 무도한 상황으로 조선 중기 몰락의 시발점은 어허. 연산군이다. 이 연산군이 생각나는 사람이 홍준표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 홍준표 캠프 측이었던 이원주 전 의원이 예? 이 연산군 비판을 되받으면서 홍준표가 아닌 이재명이 연산군이란 취지의 글을 쓴 겁니다. 왜요? 뭐라고 예, 했는데요? 그 연산군이 이 뻔뻔한 여성 편력 그리고 부모도 없는 패륜적 형태로 좀 유명한데, 그런 점이 홍준표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에 더 가깝다. 이렇게 SNS 글을 올린 겁니다. 저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한때는. 그러니까 뭐 여성 편력, 뭐 여배우 얘기 뭐 약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성 편력에 형수와 관련된 뭐 욕설 문제 나왔었잖아요. 이러니까 그때 콕 집어서 이재명 대표를 욕했던 사람이 이현주 전 의원인데, 이번에는 영입을 했다. 이게 도움이 될까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선거는 뇌연확장 싸움이긴 합니다. 근데 이현주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공격수가 부족한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2022년 대선 때 0.73%로 패배한 이후에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포용해야 된다. 그래야 민주당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딱 들어맞는 사람이긴 합니다. 이현주 의원이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를 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 포용하는 것이 뭐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현주 전 의원 정도도 포용할 수 있다면 왜 지금 민주당에서 나간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했냐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탈당했던 인사들, 이상민 의원. 탈당했던 인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에 지금 남아있는 인사들조차도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현주 전 의원을 저는 당대표께서 지시한 거라고 봅니다. 이현주 전 의원 또 품자라고 하신 거면 통화도 했대요. 예, 직접 섭외 연락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지층들은 당대표께서 그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이현주 전 의원보다 훨씬 민주당에서 그래도 민주당 안에서 같이 활동한 분들을 품어야 된다는 당대표의 지시사항이 내려왔으니 그거에 대해서 좀 공격하시던 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좀 더 우리가 그 내부
단결 이런 것들을 좀 더 하시라는 말씀으로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예. 이현주 전 의원을 저 멀리 있는 분을 그러니까 영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예. 지금 안에 있는 누구를 빼내기 위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친문들 지금 다 내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문 진영에 대한 공격. 저는 아까 그 다른 이슈에서 말씀드린 게 친명을 자처하는 분들이 고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대표를 정말 원하고 민주당을 정말 돕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외연을 확장시켜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친문 나가라, 친문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더 고립될 뿐이고 더 줄어들 뿐입니다. 그거를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미 나가겠다라고 선언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초대 정무수석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법적인 리스크도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을 탈당한대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탈당을 선언한 오랜만에 보시는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탈당 선언했습니다. 사천과 망천으로 즉 사망공천으로 시작한 민주당은 민주적 공정성이라는 정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대표를 둘러싼 여러 십상시 집단의 아첨 경쟁으로 민주당을 왕조형 사당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집행유예가 났었고 사면이 됐어요. 전병헌 전 의원 뭐 관련해서. 근데 이분이 민주당을 지금 비판하고 나가겠다. 어디로 가시려고 저러나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뭐 잘 아시지만 민주당을 지금 떠난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낙연 신당 그걸 첫 번째로 떠올리게 되죠. 아마 그 지금 이낙연 신당으로 가게 될 거고요. 이낙연 신당이 지금 그 원칙과 상식 그 탈당했던 세 사람 있잖아요. 거기랑 지금 합당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거든요. 아마 뭐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민주당에서 그 뭐 공천 탈락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탈한 세력은 거기로 모이게 되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세력은 지금 이준석 대표의 뭐 개혁신당으로 모이게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고 이 이제 양쪽이 뭐 만약에 한 정당으로 모인다면 이제 그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빅텐트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아직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병헌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문재인 정부 초기 초대 그 청와대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친문이라는 상징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제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저게 결국은 친문과 친명 간의 일종의 그 내전적 상황 뭐 이런 걸 예고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을 떠났죠. 전병헌 의원은 전 의원은 정무수석은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예 국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아니 국회를 떠나다니 지금 그 좋은 금배지를 지금 내놓겠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 아마 뭐 생소하실 겁니다. 이은주 의원 비례대표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 임기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 사퇴했습니다. 그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다가 임기 거의 다 채우고 대법원 최종 판결 앞두고 그리고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당의 의석수는 안 변하니까 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3면입니다. 기호 3번. 자, 총선에서 기호 3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자, 1, 2번만 그 TV 토론에 나오냐. 아니 왜 3번도 안 넣어주냐. 그래가지고 뭐 대선 때 꼭 들어가는 게 기호 3번입니다. 기호 3번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다 기호 3번 때문에 지금 현역 의원들 영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동료 의원들이 박수까지 받아가면서 한 의원을 떠나보냅니다. 박수까지만 받은 게 아니에요. 자, 포옹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자, 어떤 장면이었는지 심상정 의원이 지금 정의당을 떠나겠다고 하는데 아이고 수고했어요 그러면서 뭐 고맙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당을 위한 희생이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주 의원 주장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왜 떠나려고 한다는 건지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들어보시죠.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 사태가 꼼수 사태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회 석수를 지키기 위한 이제 그런 이른바 이제 꼼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은지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2심이 이제 작년 11월에 났는데 집행유예가 났기 때문에 의원직이 상실될 상황이에요. 그럼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제 확실히 상실이 되겠죠? 예. 근데 대법원 판결이 지금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모르는데. 네,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지금 사퇴 시한이 있습니다. 아, 사퇴하는데도 무슨 시한이요? 이게 지금 제 총선 120일 전에 임기 만료 120일 전, 그러니까 오는 30일까지가 지금 비례대표 사퇴 시한이거든요. 그 뒤에 하면? 그 뒤에 하면은 이제 의석수가 하나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 예, 승계를 못 받는 승계를 거구나. 못 받는 거예요. 어허. 승계 시한이 이제 30일이고 판결은 언제 날지 모르고 그러니까는 정의당 의석수는 그냥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6석이니까는 이걸 막기 위해서 앞서 이제 류호정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사퇴해서 이제 뭐 새로운 당으로 갔으니까 그 자리 하나 비고, 그러니까 그건 승계가 되고 이번에 이은지 의원 같은 경우에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 나면 자동으로 상실이 되고 승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본인이 사퇴를 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자리와 이제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지키려고 한 꼼수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 밑에 계신 분 기억나십니까? 이자스민 의원, 그 소수 그러니까 이 필리핀계 출신. 네. 전에는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이었던 한나라당에서인가요? 그때 그 비례대표위원회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번호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총선 뭐 임기 한 3개월 앞두고 이제 승계를 받게 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지금 정의당이, 그리고 정의당 이전 전신까지 해서 이 진보 정당들이 해왔던 역할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진보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거대 양당이 좀 보수화된 상황에서 진보 아젠다를 던지고 진보 의제를 이끌어낸 역할을 한 거는 맞는데, 이제 그 정당으로서의 수명이 좀 다한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저런 꼼수를 부리면서 지금까지 사실 정의당의 스탠스는 거대 양당의 행태에 대해서 항상 꼼수 부린다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거의 정당이 지금 수명이 다해가는 과정에서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요. 저는 정의당이 이렇게 정당으로서 수명이 다해가는 것이 뭐 제3지대, 지금 제3지대 등장이 양당발 아닙니까? 양당발 제3지대의 등장 때문이 아니라 자가 붕괴한 것이 아닌가. 본인들의 왜 이렇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제3지대로서조차도 선택받지 못하는 위치에 갔는지를 처절하게 반성한다면, 그래야 다시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을 다시 재건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미 여러 갈래로 찢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보 정당의 재건은 이번 총선에도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